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남편에게 배신당한 60대의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김은아는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박재훈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 숨겨진 슬픔과 따뜻함이 은하의 마음을 끌었다. 그는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건넸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여기서 뭘 하나요? 그의 물음에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책을 읽고 있었어요. 요즘은 뭔가 도전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은하는 순수 미술을 전공했지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예 작품을 만드는데 더 큰 흥미를 느껴 관련된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은하의 가슴을 뛰게 했다. 박재훈은 서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번창하면서 외국에서 사업 기회를 찾고 있다고 했다. 그런 그의 꿈에 은하는 점점 끌려갔다. 혹시 호주에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의 제안은 은하에게 매력적이었다. 새롭고 낯선 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쩌면 그녀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자유와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그 후 몇 달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그리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박재훈은 은하에게 호주로 이민을 가자고 했다.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호주가 정말 괜찮을까? 막상 호주로 가려니 은하는 다소 망설여졌다. 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미소는 은하를 설득하기에 충분했다. 호주는 정말 좋은 곳이야. 기회가 넘쳐나는 곳이야. 우리가 함께 가면 모든 걸 해낼 수 있어.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위해 그리고 재훈의 말처럼 새로운 기회를 위해 호주로 떠났다. 호주의 시드니 공항에 도착한 첫날 은하는 그곳의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그곳은 서울과는 달리 사람들의 얼굴에 여유가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거대한 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하늘은 그녀에게 꿈만 같았다. 처음에는 호주 생활에 적응하느라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호주에 정착한 지 10년쯤 지나면서부터 은하는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재훈이 여전히 그녀에게 다정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웃지 않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마치 그녀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그녀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재훈은 나 좀 나가 있을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라며 집을 나섰다. 그날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은하는 걱정이 되어서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고 은하는 점점 외로워졌다. 호주의 삶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시드니는 분주하고 떠들썩했지만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낯설고 어색했다. 재훈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훈의 행동은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어느 날 재훈은 그녀에게 갑자기 한국에 다녀오자고 말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일을 좀 보고 와야겠어. 내가 일 보는 동안 여행도 하고 그리운 사람들도 만나봐. 그 말이 뭔가 이상했다. 그런데 재훈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생겼다며 잠시 그녀에게 혼자 있으라고 했다. 은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재훈은 말없이 호주로 떠나버렸다. 은하는 그날부터 재훈을 찾기 시작했다. 전화도 메일도 모두 무응답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훈은 그녀를 한국에 버려둔 채 혼자 호주로 떠난 것이었다. 호주에서 돌아온 후 은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의지할 곳 없었고 결국엔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노숙자가 되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던 은하에게 한 노숙인이 다가왔다. 여기서 그렇게 울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면 스스로 일어나야 해요. 그 말이 은하에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그 노숙인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점차 다시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배신당한 상처와 떠난 남편에 대한 미움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하나의 희망이 다시 자리 잡았다. 언젠가 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서울역 근처의 한 골목길. 김은하는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아이들이 들고 있는 인형, 가방 등을 보면 요즘 어떤 것들이 유행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요즘 어떤 가게가 잘 되고 어떤 가게가 잘 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오랜 노숙 생활 덕분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관찰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재미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중년의 남자였다. 그의 옷은 헤어진 자켓에 무거운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가 건넨 말은 따뜻했다. 예, 괜찮아요. 은하는 그를 바라보며 간단히 대답했다. 그는 옆에 앉더니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빵 한 조각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배고프지 않아요? 그의 물음에 김은하는 잠시 놀랐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빵을 나누어 주었다. 그 후 그들은 길거리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송민수라고 소개했다. 송민수는 김은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도 한때는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업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의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고 결국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세상에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김은하 할머니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송민수에게 말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그러나 이제 그 희망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 희망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호주로 돌아가야겠어요. 딸을 찾아서 다시 만나야 해요. 할머니는 송민수에게 말했다. 그동안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며 소소한 기쁨을 나누었던 할머니였지만 그날만큼은 다소 무겁고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말을 했다. 송민수는 그녀의 말에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지만 할머니의 눈빛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래요. 결심했으면 해볼만 하지요. 하지만 경비가 문제겠군요. 그렇다. 경비였다. 호주로 가는 비행기값,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모으는 일이 그녀에게 가장 큰 난제가 되었다. 송민수는 할머니의 상황을 이해하며 말을 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요. 뭐든지 해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다졌다. 그 길은 험난할지라도 반드시 그 끝에 딸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그녀는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할머니는 먼저 주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거리에 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 몇 개를 팔았다. 이게 뭐지? 이런 걸 팔아도 되나?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다. 팔고자 하는 물건들은 오래된 잡지나 잡다한 소품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쳤다. 하지만 은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이라도 물건을 팔아갔다. 어머나, 이게 뭐야? 오랜만에 보니까 좀 반갑네요.
한 중년의 여성이 그녀의 물건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 물건들 예전에 좋아했었던 것들이에요. 그 여성은 잠시 고민한 후 몇 가지 물건을 사갔다. 그 순간 은하는 조금 더 자신감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조금씩이라도 모을 수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잡다한 소품들이 팔리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젊은 시절 자신이 공예에 관심이 많았고 손재주도 좋은 편이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물건을 판 돈으로 천과 다양한 색의 실을 사서 호주 문화와 현재 유행하는 것들을 접목시켜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술을 놓아 여러 장식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장식품이 잘 팔리지 않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팔리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할머니가 술을 놓는 속도보다 물건이 팔리는 속도가 더 빨라졌고 그렇게 경비가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경비가 어느 정도 모였다고 해도 그녀는 여전히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 문제는 바로 호주에 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딸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깨닫게 한 것은 또 한 명의 노숙인이었다. 그날 은하는 거리에서 새로운 노숙인과 만났다. 그 남자는 중년의 나이에 고된 인생을 살아온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은하에게 다가왔다. 어디로 가는가요, 할머니? 그 남자는 묻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호주로 가려 해요. 딸을 찾기 위해서요. 은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 남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다. 호주라. 나도 옛날에 한번 가보고 싶었지요. 하지만 내 삶은 여기서 끝났어. 그는 말했다. 은하는 그 남자의 말에 특별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다짐했다. 그도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은 다르다고. 딸을 찾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더욱 강한 의지를 느꼈다. 그래도 할머니 힘내세요. 그 남자는 은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 미소를 잃지 않기로 했다. 딸을 만나기 위한 여행이 곧 시작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은하는 경비가 모였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녀는 결국 결심을 내린다. 비행기 티켓을 끊고 호주로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녀는 다시 웃으며 떠날 준비를 했다. 작은 가방 하나에 딸과의 재회를 위한 모든 희망을 담고서 이제 정말로 떠날 때가 왔어.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거리를 바라보며 자신의 결심을 확신했다. 그녀는 호주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할머니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고요한 아침 햇살을 맞았다. 호주의 공기는 상쾌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가득했다. 긴 비행 끝에 그녀는 호주에 도착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전혀 다른 세상 같았다. 상쾌한 바람, 깨끗한 거리, 여유로움이 가득한 도시. 이곳에서 과연 그녀가 찾고 있는 딸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잠시 들었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딸을 만날 거야 반드시. 호주에 도착한 후 할머니는 먼저 딸을 찾을 방법을 생각했다. 딸이 성장한 후 그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 호주에서 고독하게 성장했을 딸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할머니는 한국에 있을 때 딸이 어떻게 자랐는지 거의 알지 못했다. 그저 먼 기억 속의 어린아이였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을지에 대한 상상만 했다. 그러나 그 상상이 현실로 바뀌려면 이제 그녀는 하나하나 방법을 찾아가야 했다. 딸, 어디 있을까?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며 길을 걸었다. 할머니는 몇 날 며칠을 기약 없이 딸을 찾았다.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작은 식당, 상점들을 지나며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한 건물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곳이 맞을까? 건물의 이름에 영어로 이지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마음이 뛰기 시작했다. 딸의 이름이 이지은이었다. 그녀가 성장한 뒤 사업체를 이끌며 성공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내부는 깔끔하고 세련되었으며 모던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한 여성 직원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직원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친절했다. 저 여기 이지은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직원은 잠시 그 이름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이지은 대표님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직원이 자리를 떠나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제발 내 딸이 맞기를. 잠시 후 그 직원이 돌아와 말했다. 대표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지은이 자리에 없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녀는 그 순간에도 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할머니는 잠시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이 흘렀다. 건물 앞에서 기다리던 할머니는 결국 잠시 후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전해졌다. 여보세요, 지은아, 엄마야.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지은은 잠시 정적을 유지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네 엄마야. 내 이름은 김은하고. 전화 건너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이지은이 말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지은아, 내가 네 엄마란다. 이지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거기 계세요. 금방 갈게요. 그래, 지은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날 오후 드디어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다. 호주에서 엄마와 딸이 처음 만나는 순간. 할머니는 이지은을 처음 만났을 때 가슴이 떨렸다. 딸은 30대 초반으로 예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숨겨진 슬픔이 담겨 있었다. 딸도 역시 당황스러웠다. 이게 정말 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엄마 정말. 이지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만났네요. 할머니는 이지은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널 찾았어.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조금씩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할머니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을 털어놓았다. 엄마,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며 아무것도 몰랐어요. 부모님이 왜 저를 버렸는지 그저 혼자만의 세상에서 살아야 했죠. 이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내가 너를 버린 거 아니야. 은하는 말없이 이지은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오래전의 아픔을 이제야 털어내는 것처럼. 그리고 그날 할머니와 딸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은하와 이지은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차 서로의 삶을 이해해갔다. 할머니는 이제 딸의 성장 과정을 알게 되었고, 이지은도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는 중요한 시작이었다. 엄마, 나는 이제 알겠어요.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지은이 말했다. 나도 그래, 너를 찾고 나서 내 삶이 다시 의미가 생겼어.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둘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넘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 다짐했다. 김우나 할머니와 이지은의 재회 후 둘은 서서히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다. 할머니가 호주에 도착한 이후 두 사람은 매일 같이 일정을 맞추며 소소한 일들을 함께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에 나가 함께 산책하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둘은 점차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엄마,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이지은은 하루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나도 그랬어. 처음 만난 날부터 내 가슴이 뛰었어. 그동안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할머니는 천천히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묵묵히 앉아 서로의 존재를 지켜봤다. 그동안 지나온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했다. 이제는 할머니가 이지은과 함께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지은이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지만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카페나 로컬 상점을 여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지원하며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과 인생을 통해 얻은 지혜가 있었고 노숙 생활 동안 관찰해온 성공적인 가게들의 특징을 알았다. 이지은은 현대적인 시각과 사업적 감각이 있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할머니와 이지은은 몇 주 후 작은 카페를 오픈했다. 처음에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다. 사람들이 올까, 맛있게 차를 마실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준비를 마쳤다.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첫 번째 카페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하자. 이지은은 할머니에게 말했다. 응.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카페의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아늑했고 할머니와 이지은은 서로 손발을 맞추어 함께 차를 서빙하고 손님들과 대화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렸고 이 작은 카페는 어느새 사람들로 가득 찼다. 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줄 몰랐어요. 이지은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차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사랑과 시간, 그리고 이해가 이제는 모두 쌓여 서로를 더욱 단단히 연결해주고 있었다. 엄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지은은 할머니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니야. 딸내가 너한테 배운 게 더 많아. 어려워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나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단다.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가게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와 미소에서 힘을 얻었다. 할머니와 딸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앞으로 함께할 날들을 더욱 기대하며 살아갔다. 그들의 삶은 이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순간을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민자의 삶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운명과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운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이라는 이름의 상처를 치유하고 결국 잃어버린 시간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주는 감동을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